와, 진짜 걔를 어떡하냐?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이런 고민에 빠지고 계속 직원들 스트레스 받으시죠.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말을 안 듣는 직원들 때문에 머릿속이 하루 종일 어지럽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일 겁니다.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골칫덩어리 직원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알게 되실 거예요. 자, 먼저 어떤 조직이건 간에 의견이 다른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. 사람이 모이면 생각도 다르고 싸우고 뭐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? 뭘 것 같으세요? 진짜 문제는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. 감정 소모하는 게 버겁다고 그냥 이런 갈등을 좀 덮어놓고만 있으면 오해가 생기고요.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. 여러분, 음식이 썩고 곰팡이가 꼬이는데 귀찮다고 그냥 방치해두는 사람은 없잖아요. 직원들과의 어떤 문제는 왜 방치하시냐는 거예요. 조직을 썩게 하고 조직에 곰팡이가 피우지 않고 싶다면 문제에 직면하셔야 돼요. 자, 말을 진짜 안 듣는 불량한 직원들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혼내는 거예요. 저도 예전에 진짜 태도 불량하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대들고 이런 직원들 보면 이렇게 속으로 욕한 적도 많아요.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나고 짜증나죠.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.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야 될 리더고 대표고 사장이잖아요. 달라야죠. 그렇다고 무작정 감정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.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. 잠깐 모든 걸 멈추시고 이렇게 심호흡을 해보시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, 내 생각, 내 마음을 한번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. 이런 과정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치시면 자연스럽게 화가 누그러지실 텐데요. 그제서야 비로소 직원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. 그때 직원들 따로 불러서 끝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. 이때 욕이 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한 질문법이에요. 다들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이 대표님들, 리더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런 거예요. 내가 대표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. 내가 정답일 거야. 구성원들은 나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고 미숙하니까 내가 좀 알려줘야 돼. 자, 이런 생각들 직원들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냐고요? 바꾸지 마세요. 바꾸지 마세요. 진심입니다.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. 대신에 행동을 바꿔보세요. 저는 직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고는 해요. 이제 저도 경청하고 있고 저도 배우고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. 이렇게 행동을 바꿔보면 내가 정답이야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. 직원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옳을 수도 있다는 어떤 열린 마음, 그리고 만약 그러면 오케이, 내가 빠르게 수용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연함,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어디 가서 꼰대 소리는 절대 안 들으실 겁니다. 근데 직원들 이야기를 다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? 자,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. 업무적으로 소통할 때에는 간결하고 명확하게, 또 한편으로는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. 다 듣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해보시는 거죠. 함께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고 나니까 저도 땡땡님 입장 이해하게 됐어요. 너무 좋아요. 근데 결정은 결국 제가 해야 됩니다.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. 어떨 때에는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모든 직원들 마음에 쏙 드는 결정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으니까요. 우리는 원팀으로 일해야 돼요. 이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우리 땡땡님도 동참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. 때로는 이렇게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충분히 그 전에 들어주고 또 들어줄 수 있는, 반영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어야겠죠.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고 감정 소모해야 되냐고요?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이거 그냥 비즈니스일 뿐입니다. 사업을 더 잘하고 싶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써서 배우고 공부하시죠? 그러면 직원들을 관리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거, 내 지시에 따르게 하는 거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줄 아셔야 돼요. 필요하면 돈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.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할 줄 알면 그 이상의 돈을 버실 테니까요. 지구와 인간은 자정작용이 있죠. 어디가 아프면 스스로 치유하는 습성이 있죠. 특성이 있죠.
그런데 조직은 안타깝게도 이런 자정작용이 없어요. 오히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만 되고요. 해결되지 않습니다. 썩어 문드러져요. 이런 문제가 어렵고 방법도 모르겠다는 이유로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두실 것이냐, 아니면 내가 에너지도 많이 쓰고 배워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,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, 이런 말 안 듣는 직원들, 가장 먼저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바로 표현하지 않는 거, 잠시 분을 사겨보고 한 5분 정도 천천히 내 마음을 들여본 뒤에 그때 직원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, 만약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행동이다,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,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럴 때는 또 강하게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야기만 들으면 될 것도 같고 또 안 될 것도 같을 거예요. 확신이 안 서지는 분들은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앞으로도 직원들 관리, 리더십 관련해서 좋은 정보,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리더십이 성장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